법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곱하게 되냐면 요 집합에서 한 개, 요 집합에서 한 개를 고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인 거야. 긴 문제 나오죠? 첫 번째로 나오는 거야.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요 집단에서 하나 고르고요, 요 집단에서 하나 골라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집단에서 한 개씩 고른다. 바로 뭐다? 곱의 법칙이더라고요. 3 곱하기 4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12가지의 또 나올 것이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우리 경우의 수는요, 왜 여기 나오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함수와 집합을 짝꿍을 시켜놓은 게 뭐냐? 얘가 경우의 수 확률입니다. 자, 합의 법칙은 집합으로 따지면 뭐죠? 합집합. 곱의 법칙은 교집합에 가까운 거죠. 정확하게 교집합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이 나와요?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리고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온다? 곱의 법칙. 이 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또는이 집합 배울 때 합집합이었어요? 교집합이었어요? 합집합. 내가 니은자를 왜 이렇게 썼습니까? 차시놓게. 그죠? 그리고를 왜 교집합인데 그 기억자를 이렇게 썼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기억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 대체로 뭐가 나오느냐?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매칭하는 거 나와요. 두 번째는 약수, 배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이 약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배수도 물론 나와요. 그 약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러분 24하고요 52하고에 공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물어봅니다. 배운 지 오래됐어. 그죠? 그죠? 배운 지 오래됐어. 그 약수의 개수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찾냐?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찾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는 사람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 때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54는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52는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1. 자, 이 7, 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얼마죠? 4의 연산 다 13이죠. 2의 제곱 곱하기 얼마나? 13. 이렇게 될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공통으로 들어간 소유수를 써요. 2죠. 그 중에 둘 중에 작은 걸 쓰게 돼요. 왜냐? 이걸로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잖아요. 이게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기준으로 쓴다. 배수는 어떻게 써요? 배수. 배수는 들어간 소유수를 다 써요. 그 중에 큰 걸 씁니다. 얼마죠? 3. 얼마죠? 1. 얼마죠? 1. 요렇게 쓴다. 왜요? 아니 여기다 어떤 걸 곱해서 만드는데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다 뭘 곱해서 만드니까 얘보다 더 이거의 인수보다 더 큰 건 있어야 되잖아요. 3가 가장 큰 걸 쓴다는 거지. 약수, 배수,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요 위에 있는 거에다 어떻게 돼요? 1을 더해갖고 곱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어떤 거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약수 몇 개냐? 여기다 1씩 더해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3 곱하기 4에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찾잖아. 맞지? 배수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배수는 이런 거예요. 배수는 약수 문제일 수도 있지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집합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2의 배수, 5의 배수. 그럼 2의 배수가 몇 개예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얼마까지? 50까지니까 몇 개입니까? 50개잖아. 5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아니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얼마까지? 20까지 있으니까 20개잖아. 그럼 총 다 70개냐? 아니죠. 집합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죠? 2와 5의 공배수인 10의 배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두 번 세면 안 되겠죠. 집합이 있으면 이쪽이 개수, 이쪽 개수 세면 여기 한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의 배수가 10 곱하기 1부터 10 곱하기 얼마까지 10까지 있으니까 10개를 빼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50 더하기 20 빼기 10 하는 게 여기서 60개죠. 문제 뭐라고 물어봐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의 배수가 아닌 게 누구냐? 이런 얘기죠. 또 어떻게든 물어봐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나 5의 인수를 갖지 않는 것을 찾아라. 물어봐.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방법은 알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누구냐?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길찾기 했었죠? 길찾기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냐? 이게 나와요. 돈 세는 거. 돈 세는 거. 그 다음에 금액의 반복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1,0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5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2개니까 1,000원짜리 하나 내든지 1,000원짜리 2개를 내든지 1,0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 몇 가지예요?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곱하기 주셨을까요? 요 집단에서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골라내야 되니까. 그게 곱하기인 거지. 이때는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가 5개잖아. 그러면 500원짜리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몇 개? 5개 다 낼 수도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종류가 있겠더라고요.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2개, 3개, 4개 다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다? 5가지가 있겠다. 5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죠? 90가지예요. 근데 90가지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불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내지 않는 건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뺀다. 90 빼기 기다려. 몇 가지죠? 총 89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다. 이게 뭐냐? 돈 세는 방법. 이 문제는 아닙니다.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온다 이거야. 맨날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1,000원짜리 2개나 500원짜리 4개나 금액은 어떻게 해? 똑같이 2,000원이지 않아요? 맞죠? 1,000원짜리 2개 내나 500원짜리 4개 내나 똑같이 2,000원이잖아. 그 금액은 똑같은 거거든. 금액이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돈을요 작은 돈으로 바꿔요. 500원짜리 바꾸는 거예요. 1,000원짜리 2개를 500원짜리 바꾸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원래 5개 있었죠. 총 몇 개냐? 500원짜리가 몇 개죠? 9개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5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9개 다 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 몇 가지?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0원짜리는 5가지잖아요. 몇 가지죠? 50가지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한 가지 빼면 몇 가지야? 49가지의 금액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킬러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 킬러 문제는 두 군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합성함수의 그래프에서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어디서 등장한다? 경우의 수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수영도 문제에서 나와요. 영어로 뭐예요? 트리. T-I-E. 트리. 나뭇가지처럼 생긴 데서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 잘 봐요. 세 명이 있어.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상자에다가 공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자기 그 번호, 자기 A, B, C 써가지고 상자가 있더라는 거야. 상자가. 이렇게. 근데 자 여기서 말이야 자기가 공을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안에다가. 근데 우연찮게 A, B, C가 공을 이렇게 꺼냈는데 전부 다 자기 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만약에 그 A, B, C가 있을 때 공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 A는 자기 거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굴 선택할까요? B나 C를 선택하겠죠. 그래야 자기 게 아니잖아요. A가 B를 선택했을 때 B는 누굴 선택해야 되냐? A는 A나 C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자 만약에 B가 A를 선택하고 A가 B를 선택했을 때는 C는 누굴 선택할 수밖에 없죠? C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C가 C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얘가 A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거 돼요. 이렇게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A가 B 거, B가 C 거, C가 A 거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C, 얘가 B가 누구 남았어요? A하고 B 남았잖아요. 이때 누구 남았죠? A, C 썼으니까 B 남았잖아요. 이거 B, C 썼으니까 A 남았잖아요. 그런데 A가 C, B가 A, C가 B는 되지만 B가 B를 선택하는 얘는 안 되는 거죠. 총 몇 가지냐? 2가지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이게 아니라 다 세야 된다는 거야. 그냥 세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수용도를 만들어 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 문제가 수용도 문제인지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안 하는 거지.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데 뭔가 공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연구를 하는 거야. 물론 답은 나올 수 있겠지.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딱 정해진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만만하지 않잖아요. 지금 3개인데 4개짜리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맨날 책 보고 뭐 연구할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뭐만 연구하냐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2명이 답을까? 2명? 2명이 있어요. 이때는 몇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한 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자기 거 자기 어떻게 선택을 안 해요? 딴 가지죠. 공식이 있답니다. 잘 봐요. N에 Fn 사람 수,
가지수라고 봤을 때 한 명일 때는 없어. 두 명일 때는 한 가지야. 두 명일 때 한 가지잖아. 방금 세 명일 때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어요. 그럼 네 명일 때 몇 가지니까 다 세야 되나 선생님? 아니 9가지야. 수영도를 그리라고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답안에서도 수영도 그리라고 나와요. 근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더하고요. 그 두 개 더한 값을 얘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0 더하기 1이 얼마죠? 1이죠. 1 곱하기 2하면 얼마죠? 2죠.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3이죠. 3 곱하기 3하면 얼마죠? 9잖아요. 얘가 그렇게 돼요. 다섯 명일 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11이죠. 11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44가지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피곤하겠지만, 여러분이 졸고 그럴 때 옆에 사람은 쾌재를 부를지도 몰라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10명이면 2명만 진짜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고, 한 8명은 악하지 않을까? 옆에서 공부 안 하면, 그래, 하지 마. 내 밑에 깔아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서운 거죠? 그래. 피곤하면 잘 수도 있어. 근데 놓치면 나중에 유튜브 이기긴 하지만 진짜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 형광하고 인간은 다르니까. 형광을 와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형광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형광을 듣는 거죠. 현우진이요? 잘하죠. 당연히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똑똑합니다. 근데 왜 인간을 안 듣고 형광을 들어보죠? 형광을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선생님이 알려줄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듣다가 모르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형광을 듣는 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여러분 충분히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인간 되면 되잖아요. 근데 형광만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힘. 뭔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영도지만 이 다음 시간에 1등급으로 하잖아요. 1등급 수학. 똑같은 수학인데 1등급 수학조차도 최고난도 문제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책 전체에서 수영도로 푸는 문제는 딱 한 문제 한 문제. 책 전체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해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설에서는 한 14 문제가 다 수영도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그걸 연구하고 고생하고 할 거를 선생님이 해가지고 줄여놓은 거니까. 방법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요. 948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였죠? 약수배수에 관한 문제죠. 948번. 자, 첫 번째 유형의 첫 번째 문제 풀어보라는 거예요. 시작. 자, 여기 있어. 그리고 잠깐만. 이거 앞에다 써줄게 문제. 이렇게 하겠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진 몇 개? 4와 5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4와 5의 배수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이 개수 몇 개는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시작! 얼른 해주세요. 자, 출발! 4의 배수가 몇 개야? 25개, 그쵸? 5의 배수가 몇 개예요? 20개잖아요. 45개에서 4와 5의 공배수가 몇 개냐는 거죠? 5개잖아요. 몇 개다? 다 해서? 40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 갑니다. 자,
자,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자, 955번 갈게요. 955번이에요. 자, 풀어봐. 자, 시작. 955번. 자,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요거 적어줬죠? 이거 40개. 그리고 요거 풀어. 955번. 네. 선생님 안 적어줬죠? 저 적어줄게요. 여기 보세요. 자, 뭐냐면 주사위가 저기 두 개가 있는데 나온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사위의 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1 더하기 1은 2죠. 맞죠? 6 더하기 6은 얼마죠? 10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5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죠? 5하고 10이 있겠죠? 그러니까 합이 5나 10 나오는 경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알려줄게요. 여기 보세요. 합이 5나 합이 10이 나오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사위 두 개일 때. 이 값의 반을 생각해봐. 얼마죠? 2.5지 않아요? 2.5? 2.5 앞에 있는 게 누구죠? 2하고 1 있잖아요. 그렇죠? 2.5 뒤에 있는 게 누구죠? 3, 4, 5가 이렇게 있겠죠? 그 2.5를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더하기 항상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2, 3, 3, 2, 1, 4, 4, 1 두 개씩 존재하죠. 이때 몇 개예요? 4개가 있고 10일 때문에 10의 반이 얼마예요? 5지 않아요? 5가 있고 5가 있고 얼마 있어요? 4가 있고 6 있고 3 있고 뭐 그 뒤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요거를 대칭으로 봤을 때 양 사이드 더하기 10이 된다 이거. 두 개씩 더하는 거. 그러니까 4, 6, 6, 4 몇 개? 두 개죠. 근데 얘는 2.5는 없으니까 아예 선택을 안 했는데 얘는 선택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5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없으면 딴 게 있으면 한 개. 그래서 이 선이 하나니까 2 더하기 1에서 여기까지 세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합이 8인 경우는 모두 몇 개 지금 몇 가지가 나오겠냐 물어보겠죠. 어떻게 써? 반이 4잖아. 4, 5, 3, 2, 6. 자, 이때 2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500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유형의 다섯 번째. 595번 풀어볼게요. 잘 적었네. 필기도 좀 펴고 그래야지. 자, 내가 안 써줬죠? 네, 써줄게요. 미안해요. 자,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주사위를 두 개 던진대요. 주사위를 두 개 던지는데, 8의 약수가 돼요. 8의 약수, 합이 찾아야 됩니다. 저쪽이 몇 번이에요? 이게 959번. 8의 약수 찾아요. 8의 약수. 어떻게 되죠?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 두 개는 1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2가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고
8이 되는 게 아까 셌죠? 몇 가지예요? 5가지라고 했죠? 4가 되는 게 2니까 2, 1, 3 여기까지 갔으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겠죠. 1, 2, 1, 3, 2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됐나요? 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962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962번 같은 유형은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얼마다? 10이다 이랬는데 아정 이름도 참 이쁜데 음시는 없을 텐데 그치? 아정은 무슨 소리인 거예요? 아정 음이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0, 1, 2, 3 이런 애들 포함하고 있더라. 얘는 양의 정수 0을 포함해 음이 아닌 정수 매번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통계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다? 자연수에다가 0을 포함시킨 집합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몇 가지 나오겠니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개수가 가장 큰 수에 대해서 숫자를 넣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 언제 다 찾지 않은데 규칙이 있더랍니다. 자, 볼게요. 먼저 z에다 0을 써봐. 그래놓고 xy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y도 0이면 얘는 10이겠죠? y가 1이면 얘가 2씩 증가하니까 얘는 2씩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찾는다는 거야. 8, 6, 4, 2, 0 여기까지 올 테니까 5잖아요. 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만 세면 된다 이 소리야. 됐어요? 6가지 있죠. 그 다음에 z가 얼마야? 1일 때 1배수가 얼마나? 7 남죠? 맞습니까? 7 남으니까 y가 0이다 10일 거라고. 근데 2씩 작아지잖아. 왜 2가 달려있으니까 5, 3이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 쓰는 게 아니라 z가 2다. z 6이잖아요. 얼마 남아요? 4 남잖아요. 4. 그럼 얘가 1이다, 0이다, 4잖아요. 2씩 작아진다니까요. 2, 0 이렇게. 됐어요? z가 3이다. z가 3이면 얼마? 1 남잖아. 1. 0, 1. 2자가 되는데 밑에 음수니까 안 나오잖아. 세 번이가 1, 3, 이거 합치면 되더라.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요 형태의 문제가 동전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형태의 문제가.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 왔어. 이런 2개만 더 풀면 돼요. 시간이 얼추 딱 맞네. 자, 969번을 볼게요. 방금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답이 얼마인지 알겠죠? 1, 2, 3이 자기 번호가 안 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3명일 때 몇 가지였죠? 2가지였죠? 정답이 얼마예요? 1번이에요. 1번. 2가지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몇 가지 나온다? 킬러 문제가? 4명일 때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외우던지 방법을 알아. 4명일 때 몇 가지였죠? 9가지. 기억력도 좋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오늘의 이제 5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그 집단에서 각각 하나씩 택한대잖아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고백 법칙이더라. 그러니까 상의 4개, 하의 3개, 신발 2개니까 4, 4에서 몇 가지 나옵니까? 24가지가 나오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 유형 지금부터 숙제는 어디까지다? 981번까지니까 쭉쭉 한번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범위가 다른 친구 한 명 있잖아, 그치? 자, 그 질문 있는 거 선생님 지금 풀어줄게. 유리한 질문. 너 이거 한번 해줄까? 자, 한번 봐봐. 그렇지. 이렇게 해줄게, 선생님이.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y는 뭐 x분의 1 뭐 이런 거 알잖아. 뭐 반비례 그래프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되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여기 0,0이라는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기도 하면서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자리인 y 꼴 x에 또는 y 꼴 마이너스 x에 선대칭도 되는 그래프더라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적으면 똑같고 이렇게 적으면 똑같더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y는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이 대칭의 중심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치? 대칭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지? 쭉쭉 움직여보면 3,2에 여기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점문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식이 뭐냐면 x 대신에 x-3, 그다음 y 대신에 y-2대 2가 2항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과 얘를 보면 대칭의 중심이 어딘지 알 수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리시더라 이런 얘기지.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2x 플러스 5다 뭐 이런 식이 있어. 이때도 대칭 중심이 있겠지? 어떻게 찾냐면 얘가 0이 되는 게 x좌표, 이게 y좌표입니다. 얘가 0 되는 x가 3이지. 그 다음에 1분의 2가 y좌표는 얼마나? 2더라.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 어디냐면 3,2가 되고 점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또는 여기 그리시더라는 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못 알아보잖아.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x에다가 0을 써보면 돼. x에다 0 쓰면 마이너스 3분의 5지. 0,3분의 5가 여기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 또는 이쪽인데 여기 찍혀 있으니까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760번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냐? y는 x-p분의 5 플러스 2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 얼마죠? p, 얼마다? 2더라.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이 어디냐? p가 어딘지 모르지만 p,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얘가 뭐야? 양수죠? 이거 어디? 이렇게 그리시더라 이거죠. 근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y좌편이죠? y 중에서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써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인데 얘가 양수는 되더라 이거. 이것 자체는 y좌표. y좌표 0보다 크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물론 지금 봤을 때 p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가정한 거야. 그 마이너스 P분의 5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